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막바지 향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당원 투표 시작됩니다. 막판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중 한 분이죠. 원희룡 전 제주지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후보님 어떠십니까? 어제 마지막 TV 토론 끝났습니다. 한 10여 차례, 10차례 정도 가졌죠? TV 토론. 네네. 예, 만족하십니까? 충분히 역량을 발휘했다. 많죠. TV 토론이라는 것이 예. 정책이라든가 단순히 어떤 것을 뭐 발표하는 걸 넘어서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또 국민이나 여러 가지 우리 국가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근본 관점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는 봅니다만은 그래도 더 깊이 있게 들어감으로써 국민들도 더 깊이 함께 소통하면서 어떤 국가를 만들지 어떤 지도자를 우리가 뽑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미래가 밝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쉬움도 많습니다. 원 후보님은 보여줄 건 다 보여줬다고 생각하세요? 한 절반쯤요? 네. 그때 보여줄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예. 그때 저희와 인터뷰에서 4위 안으로 들어가면 네. 결선에서는 한 달이면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지금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상으로 나오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자기가 누구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정해진 분들이 좀 많고요. 예. 또 그 요인이 앞으로 나라 운영 이런 것에 대한 그리고 본선에서의 대결 구도 이 부분은 아직 그렇게 실감이 좀 덜 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쪽으로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로는 아무래도 반문 그리고 인기 투표 성향이 많아가지고 완전히 판이 뒤집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나온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그리고 당원의 비율로 보면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과 홍준표의 싸움인 것으로 지금 언론들은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솔직히 어떻게 느끼십니까? 같은 후보로서. 뭐 저희들도 뭐 캠프 관계자들은 뭐 분석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예. 사실 후보인 저희 입장에서 그런 거를 일일이 그걸 뭐 이게 어떠냐 저게 어떠냐 관심 갖는 것 자체가 예. 지나친 세부적인 관심은 후보 본인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 그리고 생각하는 본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고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객관적인 분석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겁니다. 예. 이게 결국은 상대평가라 윤석열 후보랄지 홍준표 후보랄지 유승민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토론을 한 10차례 정도 해보고 나시니까 각각 후보의 장단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잘 보이죠. 예. 윤석열 후보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아무래도 경험 부족이 가장 큰 문제고요. 예. 앞으로 본선이나 그 과정에서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 없는 것도 만들어낼 판에 이 여권의 공격이 예정돼 있는 이게 이미 다 쌓여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도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씻지는 못하는 거고 설마 괜찮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예. 사실은 지난 금요일인가요? 홍준표 후보 캠프에 안상수 공동선대위원장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법적 리스크에서 의외로 김만배의 누나가 네. 18억 원에 붙인 저택 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김만배 말에 따라서 이게 무슨 법적 리스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선판이 요동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 중 하나니까 김만배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봐줘서 이렇게 그냥 사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허위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한다면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뭐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뭐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고요. 예. 지난번에 뭐 고발 사준이 뭐 그것들로 당장 끝날 것 같지만 또 장기적인 공방전 비슷하게 좀 갔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의혹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뭐 완전히 끝난다거나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아무튼 최소한 공방으로 계속 벌어지다 보면 초점이 정책이라든지 자기의 장점을 국민들에게 살릴 수 있는 쪽이 아니라 수세에 몰리고 그러다 보면 상대가 이제 이재명 후보인데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 파고들 수 있는 그 공세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리스크가 있는 게 사실이죠. 홍준표 후보는요? 보니까 예. 대통령이 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예. 대통령이 되시려고 하면 예. 예를 들어서 이 공약도 좀 준비를 해와야 되고요. 자기가 발표하는 공약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해가지고 같은 당의 후보한테 야비하고 역겹다라고 해서 다시는 안 볼 사람, 제가 그 부분 봤어요, 저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또 자기가 여론조사 잘 나온다고 또 이 의기양양해가지고 자기 밑에 부하로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대통령 되려고 진지하게 문제를 씨름하고 사람을 정말 중시해서 사람을 어떻게 하나라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그 고심하고 자기 품을 넓히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으시고 4년 전보다 더 후퇴했구나 이런 느낌? 원희룡 후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심이나 민심을 어느 정도 어떤 정책으로 또는 어떤 말로 저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똑똑한 것 같긴 한데 좀 그 모범생에다가 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들 선입관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이재명 대장동 아무도 안 하는데 직접 파고들어서 이재명을 거의 이제 그러기 상태로까지 이제 몰고 가는 걸 보면서 한 방이 있구나 하는 거랑 그동안 뭐 이 40년 전에 무슨 학력고사 이런 걸로들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정치 경험과 제주도지사 경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이 실물 경제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씨름을 해왔구나. 그래서 필드에서 온 사람이고 한 방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원희룡의 재발견이 이루어진 그게 감사하기도 하고 앞으로 정권 교체나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이 저에게 할 일을 주시는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은 본선에서 계속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대장동 하나만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대장동 하나만 얘기하면 국민들이 이제 질리지 않겠어요? 근데 대장동뿐이 아니라 이제 뭐 백현동도 있고 이런 도덕성의 문제가 될 거고요. 근데 이재명을 지지하려는 사람은 도덕성은 뭐 아무리 나빠도 뭐 상관없다. 악당이어도 우리를 위해서 할 일만 잘하면 된다. 귀만 잘 잡으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지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능력과 업적 그리고 앞으로 하겠다는 이재명은 한다. 하겠다는 게 가짜라는 것을 정면으로 그것을 깨줘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제가 역할을 할 겁니다.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1호 공약으로 코로나 담대한 회복 100조 원 프로젝트를 내걸었단 말이죠. 그리고 부동산 정상화, 저출생 공약까지 어떤 내용들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우선 코로나로 가장 고통이 집중되고 완전히 파탄 상태로 몰려있는 분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주고 앞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상권 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상권 지원을 하겠다? 개인 지원은 사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그건 개인의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상권 지원이든지 앞으로는 간접적인 지원들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내 집 마련이 너무 어렵고 포기들을 하잖아요.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해버린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활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전부 남을 원망하고
끊임없는 그 분노와 증오의 그런 악순환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5년 뒤, 10년 뒤에 뭐 집을 지어서 뭐 반값에 주겠다, 4분의 1 값에 주겠다라는 이런 허황된 공약이 아니라 예. 지금 보금자리론 1년에 21조씩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관점을 전환해서 국민들이 내 집 마련할 때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주택자들에게는 절반을 친정이나 친가에서 지원해 주듯이 지원해 주고 대신 거기는 등기부상 지분을 국가가 갖는 그런 반반 투자를 하자. 예. 이렇게 되면 꼭 뭐 2-3시간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그 뭐 잠자면서 출퇴근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도 직장 가깝고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야 되는 그곳에서 국가가 절반을 부담해주고 원금 상환 부담이 없으니까 예. 일단 내 집을 마련해 놓고 그다음 벌면서 갚든지 벌면서 그걸 인수하는 방향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국가 투자의 반반 주택을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금융이나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현실성이나 가장 좋은 공약인 것 같다. 물론 예. 디테일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꼭 실현해보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사실 투표가 시작이어서 이게 막판에 무슨 혹시 단일화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죠, 일정상.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그 본선 가서 당 밖에 있는 사람이야 무슨 단일화 당연히 그걸 해야 되겠지만은 당 안에서 경선하면 어차피 한 사람만 결정이 그렇죠. 뽑힐 텐데 예. 그걸 단일화라는 것은 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효과도 없고요. 예. 그건 올바르지 않은 자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대선 출마 선언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국민의힘과 합당이나 후보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각자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단일화 해야죠. 단일화 안 하면 4년 전 선거에 재판이 될 텐데. 그리고 단일화 안 할 명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출마하는 것 자체도 명분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 때문에 그 본인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로는 어려울 거고요. 예. 어렵더라도 단일화를 해야죠. 예.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이 얼마나 그 절절하고 무서울 정도로 엄혹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원희룡 전 제주지사였습니다.